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간 강령이 잘 계셨습니까? 저야 뭐 항상 그러려니 그냥 살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의 네네. 주제 그냥 키워드 하나가 그냥 원룸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 예. 네네. 근데 동네꼬마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룸은 너무나 소름 끼치니까 예, 도대체 어떤 일일지 지금 원룸에 살고 계신 분들 공포에 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기존에는 아시는 뭐 선배님을 통해서 들었다, 뭐해서 들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쭉 시참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쵸, 예.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누구냐고. 네네. 근데 이게 뭐 말을 해도 되는 건이 있고 좀 애매한 그렇죠. 거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사건이 2006년도예요. 2006년도에 똘순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나이는 20대 중반이셨고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아르바이트보다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한번 괜찮은 일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너도 한번 입사 지원을 해봐라. 얘기를 해서 거기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일반 사무직이었대요.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 개꿀 빠는 데라고 한번 지원이나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그쪽 연락을 해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는데 연락이 왔대요. 얼굴 한번 보자고, 면접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진짜 꿀 빠는 포지션이긴 했대요. 다만 이제 급여가 세진 않고 몸이 편한 그런 직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순이가 이 직장에 컨택이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차를 아마 소유하고 있어서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조금은 변두리로 약간, 많이는 아니고 한 15, 20분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회사였는데 거기에다가 회사를 잡고 그럼 여기서 차를 타고 15분이면 다시 도심 쪽으로 나오는데 15분이면 오는 곳이 상당히 번화가였대요. 그래서 이 근방 어디에다가 집을 잡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본인이 살던 원룸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새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번화가 쪽에 있는 원룸을 알아봤더니 금액이 좀 상당하더래요. 좀 부담스럽더래요. 급여가 세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저쪽에 하나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회사를 소개해준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근방 저쪽 복덕방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부동산 저기에 가서 물어보면 회사 근처에다 그냥 원룸을 잡아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번화가까지 차 타고 15분인데 굳이 번화가에다가 방을 얻을 필요는 없다. 네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거기 부동산 한번 가서 물어볼게 하고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여러 개를 보여줬대요. 근처에 듬성듬성 원룸들이 있는데 뭐 어떤 원룸은 솔직히 시설이 너무 조금 열약했고 좀 돈은 싸더라도 그러다가 괜찮은 원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원룸이 원룸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1층은 상가래요.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원룸으로 쓰는 그런 건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건물 딱 외관을 봤더니 얼마 안 된 1층은 사무실에 안 들어와 있었대요. 완전 새 거다 하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 따라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방이 너무 깨끗하고 신축이라서 누가 전에 살았던 적이 없고, 그리고 새 걸로다가 통돌이 세탁기, 그 다음에 붙박이, 장식장, 이런 거 다 놔져 있고, 그리고 TV가 평면 TV였대요. 너무 좋더래요. 얇아가지고. 시설 괜찮다. 여긴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에 30을 얘기를 했대요. 500에 30이면 그 당시 똘순이 기준으로는 조금 세다고도 느껴졌대요. 그 전에 살던 데와 비교하면. 근데 완전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보여주신 신축 건물 혹시 지금도 방 있냐고. 그랬더니 방 있다. 그럼 저 거기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순이가 월세를 2만 원 낮추는 대신에 3층을 쓰기로 했대요. 3층 계단 올라가서 끝방. 왜냐면 끝방이 특히 겨울에는 조금 추울지 몰라도 여기는 신축 건물이고 하니까 괜찮을 거다 얘기를 했고, 옆방이 없으니까 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잡고 짐 들여놓고 하는데, 방도 원룸이지만 컸고, 그리고 베란다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정말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회사 출근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이 똘순이한테는 이렇게 괜찮은 원룸에 진짜 정식 회사, 이렇게 살아보는 게 태어나 처음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좀 알바를 했었으니까. 뭔가 자기가 드라마에서 보던 커리어 우먼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방도 꾸미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많았대요.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근데 한 8개월, 9개월쯤 지났을 때, 그쯤 지나니까는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줘, 가스레인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전화를 안 했는데도 우연찮게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주고 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거는 옆방이었대요. 옆방에 누가 소란스럽게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걸 느꼈냐면은 본인이 자려고 누웠대요. 불 다 끄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사실 이때가 조금 남자친구랑 많이 다투어가지고 생각이 많았던 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던 게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눈을 감고 얼마나 지났을까? 옆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삐리릭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텅 닫고 나가더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옆방에도 사람이 사니까. 다시 들어오는 소리는 한참이 지나도 안 났고, 그때 시간이 상당히 늦었었는데, 근데 내 알 바는 아니니까. 근데 이 똘순이가 남자친구랑 다투다가 결국 이별까지 갔었거든요. 본인이 싱숭생숭한 마음에 그렇게 저녁에 불을 끄고 누워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다 잠드는 날이 많았는데, 불을 끄고 누워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옆방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느껴질 만큼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어김없이 옆방이 삐리릭 하고 열리길래 똘순이가 꼴딱 일어나가지고 막 현관으로 달려가가지고 똘순이도 문을 벌컥 연 거예요. 똘순이가 일어나서 달려가는 소리가 이제 둥퉁둥퉁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복도에서도 막 뛰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 주인 세대에다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이제 주인분이 여성분이셨대요. 그래서 사모님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6호인데 305호에 누가 사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거기는 그냥 직장인분이 사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딴 건 아니고, 그분은 뭐, 밤에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끊었대요. 거기다가, 제가 잠들면 나가요.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경이 좀 쓰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대요, 똘순이가.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든 생각은, 내 방의 창문에 불이 꺼지면은 이거를 보고 아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불을 끄고 앉아 있었대요, 그냥. 이제 누워있던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핸드폰. 그 당시에 이제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을 쓰고 있었다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가더래요. 특이하다. 내가 예민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닫고 한참 있다가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또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나가는 소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예민했나 보다 하고 한참 있다가 잠이 이제 들려고 하는데, 이게 한참이 1시간 반 이상이었어요, 지금. 삐리릭 하고 옆방 문 열린 소리가 또 나더래요. 이때 시간이 거의 새벽 4시가 넘어간 시간이었대요. 이게 우연일까 뭘까? 뭐야? 그러면 내가 엊그저께 이 사람이 나갈 때 뛰어나가서 혹시 경계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험을 또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실험을 해봤대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본인이 이제 잠들어가지고 그 전까지 문 여는 소리는 못 들었었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불을 끄고 앉아 있었는데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고 핸드폰 끄고 누워서 이번에는 코를 고는 신용까지 했대요. 살짝 새근새근. 본인이 새근새근 신용을 내자마자 삐리릭 하는 소리도 나더래요. 누워서 코 고는 척 하고 있는데 막 소름이 돋더래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해봤대요. 예. 불을 끄고 핸드폰을 좀 보다가 누워서 코 고는 신용을 하니까 또 삐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 거지?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아는 거지, 옆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커튼을 그 커튼집에 가갖고 의뢰하고 바꿨대요. 네. 솔직히 나중에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꿨대요. 커튼을 좀 두툼하니 아예 안 보이는 걸 바꿔서 커튼을 완전히 치고, 원룸이라는 구조상 현관 쪽으로는 창문이 아예 없어요. 좋아, 이제 내가 불이 켜져 있고 불이 새나가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도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상상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런 비슷한 테스트들을 여러 번 더 했는데 어김없이 본인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 나가더래요. 그러면은 커튼 문제는 아니다. 바깥에서 불빛을 보는 게 아니면 내 방을 보는 거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낮에 일단은 밑에서 3층 자기 옆방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 뭐 이런 거는 보이는 거 없고 커튼도 쳐져 있었고, 올라가서 옆방 쪽에다 귀를 살짝 대고 들어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인기척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 방에 들어가서 정말 꼼꼼하게 여기저기를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혹시라도 카메라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위에 뭐 환풍구 이런 데까지 다 꼼꼼하게 봤는데 전혀 카메라 비슷한 건 아예 없었대요. 그러면 뭐 지금이야 초소형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지금부터 예. 몇 년 전인데. 한참 보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머심의 한 놈을 부르자. 남자의 한 놈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남자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이런 인테리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뭐 직원으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야? 나 똘순이야. 그러니까는 왜? 하고 너 잠깐 그 시간 있을 때 우리 집 좀 와서 좀 뭐 좀 봐줄 수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똘순이가.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인테리어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오면은 좀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시간 좀 내주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오늘 퇴근하고 얼굴 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 몇 시쯤 올 수 있니? 그래가지고 한 저녁 7시쯤 해가지고 일단은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야,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실험까지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 방을 어디 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근데 찾을 수가 없다. 네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야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네 방을 보고 있는 거라면 이 시간에 내가 가면은 알지 않을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보자. 옆방 불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옆방을 봤대요. 옆방 불은 꺼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내 방 가서 보자. 그래서 둘이서 일단 방에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얘기하기를 방에 들어가서는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준 거 이런 거 전혀 티내지 마라. 그냥 오랜만에 올라온 친척 오빠라고 넌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라.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친척 오빠가 오랜만에 친척 동생 집에 한번 놀러 와본 척 하면서 네.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 배웅해준다고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잠깐 봐서 모르겠다. 솔직히 몇 군데 의심 가는 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언제 있는지 몰라도 언제 나가는지 안다. 언제 너 코 골면 나가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너 오늘은 좀 일찍 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진짜 고맙게 차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똘순이는 조금 초저녁에 한 10시쯤 넘어가지고 코 고는 척 하면서 이제 신용을 했더니 세상에 11시도 안 된 시간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방금 나갔다고 혹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 보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건물 밖으로는 아무도 나온 사람 없다고. 그래? 방금 옆방 나갔는데 나간 사람이 없어? 내 지금 니네 그 원룸 나오는 쪽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온 사람은 없는데? 그럼 한 5분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다시 통화하자 하고 5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했는데 나온 사람이 없대요. 그 옆방 다시 들어간 사람은 있어? 아니 없어. 알겠어. 일단 네 방으로 올라갈게 하고 이제 친구가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튼 꼼꼼하게 쳐놓은 상태에서 불 켜고 친구가 그때는 좀 더 꼼꼼하게 방을 막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먹으로 살짝 벽도 치고 뭣도 치고 하면서 쭉 보는데 이 친구가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붙박이 장식장을 보면서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TV 쪽도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자기가 제일 의심스럽다. 왜? 그랬더니 봐봐 하면서 이게 노크를 하듯이 벽을 두들기더래요. 그랬더니 뭐 약간 둔탁한 소리로 가벽은 아니고 확실히 시멘트 벽이더래요. TV 옆쪽으로 툭툭툭툭툭툭툭 치다가 이쪽 붙박이 장식장 있는 그 바로 옆으로 오니까 가벽을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퉁퉁퉁퉁 하고. 봐봐 똘순아 소리가 달라지지.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 근데 붙박이장이 지금 안 빠지게 아예 이거 앙카라고 있어요. 앙카로 박아놨거든. 여기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서 내가 이건 조금 되게 의심스럽다. 야 그러면 이 장식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장식장이 이제 유리로 돼 있었고 프레임은 나무, 그 다음에 다 유리로 돼 있었고 장식장 제 벽면에 붙어있는 면 쪽은 거울로 돼 있었어요. 친구가 저 거울을 한번
얘를 뜯을 수 없으면 거울이라도 한번 깨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건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데 의심되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그 바깥에 베란다에 네 통돌이 세탁기 있는 데 있지? 세탁기 뒤편의 벽면이 보통은 거기가 그냥 가벽이거든? 그냥 망치로 빵빵 뚫긴 부서지는 건데 이게 틈이 있어. 거기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모르겠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너무나 네가 그쪽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오버해서 지금 너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원룸으로 옮겨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밤늦은 시간에 너무 고맙다고 하고 예. 친구를 보냈어요. 앉아서 이제 막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이래저래 해갖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냥 방을 옮길까 아니면 내가 미치니까 하면서 뭐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하고 말해봤자 답은 안 나오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항상 잠이 들면은 이 사람은 나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들어오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들어오는 문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못 간다고 좀 얘기를 하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하루는 쉬어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는 척을 하고 이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한참 있다 나가서 본인 차를 안 보이는 데다 던져놓고 다시 올라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바깥을 봤을 때 내 차는 없으니까 출근을 한 주 할 거란 생각을 하고 본인이 퇴근하고 보통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인데 5시 50분쯤 되니까 옆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미리릭 하면서. 그리고 탁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를 살짝살짝 정리를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진짜로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나더래요. 이거는 두꺼운 벽이 있는 게 아니다.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외쳤대요. 변태 같은 놈이 자꾸 뭘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지? 하면서.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싹 하고 조용해지더래요. 뭐지? 막 이러고 있었대요. 있긴 있구나. 근데 뭐지? 이게 분명히 날 보고 있는 건 내가 있는 걸 알았을 건데 참 희한한데? 여기선 일단 못 자겠다. 판단이 들더래요. 그 부시럭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고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 좀 하다가 그 집에서 안 자다가 주말에 들어온 거예요. 망치를 한 손에 들고. 장식장 뒤를 거울을 깨기 시작을 해본 거예요. 일단 제일 아래쪽 깨봤어요. 뒤에 막혀 있어요. 위에 거 깼어요. 막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거를 딱 깼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섰을 때 성인 남성 눈높이 정도 되는 높이. 와장창창 하면서 거기만 느낌이 이상하더니 세게 빵빵빵 두들기니까 깨져 나가면서 공간이 빵 뚫려 있더래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 안을 비춰봤대요. 비춰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람이 사는 이게 아니더래요. 옆방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와, 이거 진짜네. 이거 옆방에 미친놈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통돌이 세탁기를 그래도 옆쪽으로 좀 제끼고 망치로 막 그 뒤에 벽을 두들겼대요. 가벽을. 막 두들기니까 가벽이 진짜 쉽게 이게 무너지는데 이게 그 소방 머시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옆방을 들어갔대요. 이게 이제 물론 불법이지만 이 당시에 똘순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일단 옆방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도배도 안 된 빈 방이더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는 그 장식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틀을 짜서 놨더래요. 본인 방을 볼 수 있게.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내 방을 보고 있었다는 소린데 어서 짐을 싸서 나가자.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다. 일단 나가서 신고를 하자. 막 짐을 싸고 있었대요. 짐을 막 이제 대충 싸서 나가려고, 나가서 일단 신고라든 뭐라든 하려고 대충 이제 중요 물품들 막 담고 있는데 삐비삐비삐 삐리릭 하면서 옆방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 시간에? 갑자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옆방 문을 딱 열자마자 다시 문을 딱 닫더래요. 그리고 드라라라락 소리가 나더래요. 알 수 없는. 그리고 나서 톡톡톡 노크를 하더래요. 본인 방을. 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게 몸이 이제 가만히 사람 숨죽이니까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똑똑똑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쾅쾅쾅 소리가 바뀌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방 본인 방문 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더니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하더니 이때 이제 똘순이가 옆방 들어가는 거 보고 한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숨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식장으로 본인을 볼 수 있으니까. 딱 장식장 앞에 발소리가 멈추더니 막 보는 것 같더니 다시 저벅 걸어서 세탁기 쪽으로 가더래요. 이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세탁기 쪽으로 발소리가 가서 아예 세탁기 쪽으로 넘어올 때쯤 똘순이가 뛰어나간 거예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본인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딱 나갔는데 아까 뭐 차라락 소리가 나면서 뭐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 원룸에 방화 셔터가 있었어요. 뜬금없이 셔터가 내려가 있더래요. 나갈 수가 없더래요.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싶은 거예요. 똘순이가. 처음 봤대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본인을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똘순이가 막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막 열었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뛰어오더니 핸드폰을 딱 낚아채갖고 본인 주머니에 그냥 넣더래요. 똘순이가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남자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소리 들리는데 없을 거고 들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더래요. 너 뭐야? 너 뭐야 이 미친야 너 뭐야 이 변태 야! 막 소리를 이제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슬퍼 그러더래요. 뭔 소리야 이 미친놈아 막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나를 기억도 못하냐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이제 나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남자애가 어깨를 이렇게 잡더래요. 똑바로 봐봐.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너 좋다고 3년을 따라다녔어.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더래요.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뭔 말하는 거야 미친 새끼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봐라고. 너만 3년을 따라다녔다고. 어떻게 나를 몰라. 잘 봐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갖고 이제 막 보다가 말다가 막 나간다가 몸싸움 하다가 막 다시 얘기하니까 남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 3년 한 반 전쯤에 4년까지는 아니고 3년 반 전쯤에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을 갔었대요. 예. 그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웨이터였어요. 뭐야? 그 남자가. 오. 근데 손님이 번호를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는데 웨이터가 우리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추첨 이벤트 같은 거 하는 나이트클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추첨 이벤트 되면은 뭐 양주 테이블 공짜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적어서 냈는데 얘가 몇 번 연락을 하긴 했었더만요. 예. 같이 식사 한번 하자는 식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거절을 한 거죠, 똘순이가. 그리고 아예 기억 속에서 그냥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 이후로 똘순이한테 보인 것도 없었고, 크게.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 생각이 드니까는 이건 진짜 미친놈이다 싶은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알았으니까 나 내보내주라고. 여기서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내보내주라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 못 놔주겠다고. 나랑 그냥 같이 있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너 나 나가면 너 무조건 신고할 거라고. 너 같은 애들은 콩밥 먹고 죽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저기 뭐 예를 들어볼게요. 돌비군, 돌비읍, 몇 다시 몇 번지, 땡땡씨, 똥똥씨, 아빠 엄마 이름. 아빠 엄마가 시골에 농사 지셨거든요. 예. 어머니 아버지 되게 내가 명절이면은 한우 세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못 먹을 걸 내가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냐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 나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 뭐길래 우리 엄마 아빠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날 이렇게 협박을 하냐? 그러니까는 그냥 나랑 만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하고 너한테 말을 해줄게. 이 자리에서 너랑 사귄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더니 남자가 눈깔이 돌아버리더래요. 너같이 말 안 치고 다시 전화해서 만나자니 한 번도 없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더래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서 덤펑 걸어가더니 똘순이 부엌에서 칼을 빼갖고 오더래요. 죽어봐. 죽어서 만나고 싶으면 찾아와. 너 같은 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런 썩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보겠다. 사람 간보고 장난치는 하면서 막 칼 들고 널러 오더래요. 거기서 여자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나오길래 다시 이 남자가 있던 옆방 문을 닫고 디지털 키를 삐링 하고 잠근 거예요. 그럼 남자가 거기 비밀번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디지털 번호를 누르면은 다이얼 같은 게 그 집 안쪽에서는 돈단 말이죠. 똘순이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고 모터가 안 도니까 갑자기 막 뛰어서 다시 세탁기 있는 쪽으로 막 가더래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다시 손으로 그 레바를 그냥 강제로 돌려가지고 또 나가고 그 안에서 뺑뺑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뺑뺑이를 돌아도 답이 없어요. 샷다가 내려와 있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똘순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었대요. 창문 밖으로 그래서 뺑뺑이를 돌다가 뛰어내렸고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다 보니까 네. 3층이면요 되게 높아요. 맞아요. 죽어. 잘못하면. 예, 우리가 그냥 3층 그러면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진짜 죽을 수 있는 높이예요. 3층은. 예. 뛰어내렸는데 이제 어떻게 구르고 일어나지더래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는 솔직히 고통을 그렇게까지 못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본인 차 키가 주머니 있었으니까 시동 걸고 도망가. 그 현장을 벗어났대요. 똘순이가. 근데 핸드폰은 지금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가 주변에 많았으니까 근처 공중전화가 어딨나 막 찾으면서 이제 번화가 쪽으로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뒤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섭게 따라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무섭게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똘순이가 이제 미친 듯이 본인도 막 때리 밟아가지고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막 내지르니까는 그 차가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포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순이는 당연히 신고를 했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분들이 네.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똘순이 집도 같이 가고, 근데 똘순이는 안 간다고 했대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경관님들이 확인만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경관님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똘순이한테 전화를 줬대요. 그 옆방에 있었다는 사람 신상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옆방 지문 따고 막 하시라고. 예. 그랬더니 왜 다 할 건데 혹시 그 어디 나이트클럽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랑 해서 일단 알아는 보겠다. 일단은 안전한 곳에서 조금 뭐 댁에 가 계시든 친구 집에 계시든 그렇게 일단 계셔라. 조사는 우리가 하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친구 집에 머물렀대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알아보라고 해준 친구 있잖아요. 조금 친했던 친구. 완전 베프는 아니어도. 그 친구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본인도 안심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집이라도 와 있으라고. 네. 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옆방에 거실이 뚫려 있고, 진짜 내가 살다 이런 미친 일을 다 겪었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유, 그니까 네가 그때 병가 내고 막 그렇게 테스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늦어서 불을 끄고 누워서 한 침대에 둘이 누웠대요. 침대가 조금 큰 사이즈여서. 진짜 파란만장한 하루였다 하고 눈을 감고 이제 탁 잠들려고 하는데 내가 병가 냈단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똘순이가. 예. 아무한테도 경찰한테도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병가를 내고 이랬던 걸 얘는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진짜 나란히 누워있는데 생각을 막 다시 꼼꼼히 되짚어봤대요. 내가 병가를 내고 테스트를 했고 잠깐만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경찰한테 얘기한 적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 없고 얘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회사 사람하고 아는 걸 또 아닐 건데 그때 얘도 공고만 보고 했다고 했는데 못 있겠더래요. 그 집에. 예. 그래가지고 부시시하고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왜 앉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나 뭐 좀 마실 것 좀 하나 사가지고 올게. 그랬더니 친구가 뭘 마실 걸 사갖고 와. 그냥 누워 자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 먼저 자. 나 마실 것 좀 사갖고 올게. 그랬더니 뭐 이 시간에 나가려고 그래. 참 넌 겁도 없냐? 그런 일이 없고 누워 자자. 나 마실 것 좀 사갖고 온다고 왜 그래?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다녀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제 혼자 옷 주워 입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투룸에 살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문을 탕 닫고 문에다 귀를 이렇게 대고 있었대요. 조용히 대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오빠 빨리 와 빨리 눈치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들리더래요. 뭐지? 싶어가지고 똘순이가 그 길로 다시 딱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막 가가지고 충분히 이제 뭐 으슥한 데로 갔다 생각이 됐을 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하지? 또 공중전화지를 또 시작을 해야 되나? 내가 전화번호 아는 친구가 몇몇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째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본인 머릿속에 있었던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고 다행히 그 친구가 받아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핸드폰으로 아까 그 침대에 같이 누웠던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야,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 너 나를 어떻게 하려고 너 그랬던 거냐? 네가 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 말하는 거냐고 완전 모르쇠로 딱 잡아떼더래요. 나 너 통화하는 거 들었다고. 얘 눈치챈 거 같다고. 오빠 빨리 오라고 너 통화한 거 다 들었다고. 네. 그랬더니 그거 다른 오빠하고 그냥 통화한 거였다고. 그래갖고 너 내가 만약에 조사해가지고 그 경관분들이 남자를 잡았고 네가 그날 남자하고 만약에 전화한 거면 너 같은 공범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예.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도대체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냥 있으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진짜 너한테는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먼저 끊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사는 못 가더라도 회사에다가도 전화로 얘기를 했대요. 나 출근을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고. 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핸드폰 하나 새로 개통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좀 궁금해진 게 있었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본인 기억이 맞나 안 맞나만 좀 하나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안면이 터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한 명 있어서 저 언니 그 우리 회사 사장님 말고 뒤에 쩐주분 계시잖아요. 투자자 큰손분 그때 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돌 땡이라고 해볼게요. 네. 김돌 A라고 해볼게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끊은 거예요. 끊고 생각을 막 되짚어 봤더니 그때 나이트 삐끼 이름이 김돌씨였던 것 같은 거예요. 오호. 뭔가 본인 기억이 이건 맞으면 이것도 경찰한테 다 얘기는 해놨지만 그러면 그 회사도 원룸도 지금 뭔가 다 지금 짜여졌던 판인 건데 이 판에 나를 자연스럽게 미루는 건 내 친구였고 왜 내가 이런 일이 나왔지? 내가 도대체 이 남자한테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기로는 했는데 너무 지지부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잡아서 얘를 콩밥을 먹이든 뭘 하든 해야 내가 두 다리를 조금만 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지금 위험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모르는 받았대요. 그랬더니 여성분이시더래요. 예, 여보세요? 하니까는 똘순 양이세요? 되게 상냥한 목소리로. 그래서 예, 하니까는 얼마 전에 무슨 좀 큰일을 좀 겪으셨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저 그 사람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전화가 왔대요. 오. 그래가지고 어머니요? 예, 막 대답을 이제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신고하신 거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쑤시지만 마시고 넘어가 주시면 저희 쪽에서 좀 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예. 더 이상 경찰 쪽에다가 추가로 더 수사를 해달라 어쩌달라 추가로 민원 걸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그냥 계시라고. 더 이상 그러면은 저희가 살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그러고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사냐. 그랬더니 똘순 양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일가족이 다 죽어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 꼴을 왜 당해야 돼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같은 불려우가 꼬리치고 다니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고. 오, 예.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네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니까 그냥 내가 제시한 조건에 알겠습니다 응 하고 그렇게 끝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도 다 알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어차피 다 알고 본인 이름도 알고 다 알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끝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든대요. 내가 나 당신들 필요 없어. 나 끝까지 내가 어떻게 경찰에 검찰에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통해 니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쉽게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은 뭐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 얽히지 말게만 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돈 주겠다. 돈을 줘야 상호간의 약속이 성립되는 거니까 집에 소포 하나 갈 테니까 받으라고. 거기다 돈 넣어서 보내려니까. 너 지금 엄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대요. 끊고 그 인테리어 하는 친구 남자애 그나마 걔가 조금 제일 또 근래에 믿을만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본인을 이 판에 끼어들게 한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 그 친구하고 대면을 하게 만들었대요. 네. 대면해가지고 진짜로 머리끄댕이 잡고 뺨 올려 붙이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때 나이트클럽을 이 친구도 같이 갔었고 그 삐끼가 이 친구도 전화번호를 적어냈으니까 이 친구한테 접근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면서 똘순이하고 본인이 얽히게만 되면은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삐끼가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부모님이 돈이 좀 있는 집 자식이었고, 똘순이가 취직했던 거기도 사실은 TO가 필요 없는 자리였는데, 거기가 형네 회사였더만요, 형. 그 삐끼의 형. TO가 필요 없는데도 그냥 TO 만들어가지고 그냥 넣었던 거였고, 그래가지고 이 삐끼는 옆방에서 똘순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예. 난 너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잠드는 그 모습까지 항상 본인은 걱정스럽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잠드는 것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듯이 매일 밤 쳐다본 거예요. 잠들 때까지. 잠들 때까지 쳐다보고 잠들면은 본인은 뭐 2층인지 1층인지 거기서 뭐 아예 머물렀대요.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눈이 그렇게 좋더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솔직히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집에 돈이 좀 있는 남자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잘 얽히면 네가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는 어찌됐건 이제 절연을 했고, 예. 더 이상 관계 유지 못하죠. 진짜 3년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3년을 넘게 내 주변 지인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내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가져는 와봤는데, 예. 이 당사자는 되게 무섭고 소름 돋고, 그간 3년간 본인이 다른 원룸에서 생활할 때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예. 하면서 되게 무섭고 소름 끼쳐 하는데, 제가 이제 전달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느꼈던 그 공포라는 감정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와, 네, 진짜로 2006년도니까 이게 사실 뭐 녹음 기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잖아요. 핸드폰 녹음 기능도. 그렇죠. 아니 없었죠, 근데 제가 그때는. 예. 이 얘기 들으면서 어. 되게 궁금했던 거 몇 가지를 좀 얘기했었어요. 저도. 예. 녹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당시에 네. 뭐 핸드폰으로 후딱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사고가 안 돌아가진대요. 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망치로 옆방 깨고 할 때도 본인이 뭔가 처벌을 받든 물어주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설마 진짜 그럴까? 이 생각으로 한 거지 확신을 갖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스토킹법이 지금이야 이제 조금 된 거지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10번 네.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가 성립하던 시기죠. 그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쵸. 예. 그게 성립하던 시기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만 하더라도 이제 녹음 기능 지금이야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통화만 하면 자동 녹음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아이고. 없었어요. 그때는 아. 문자 보내다 뭐 네이트 버튼 누르면은 집안 망하는 줄 알던 시절인데 뭘. 맞죠? 예, 예. 네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 한 6, 70만 원 그냥 나왔지. 네. 종류 버튼 연타로. 그러면 큰일 난다고. 예, 네. 그랬던 시절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역시 동네 꼬마님은 이야기, 아까 나 연기 한번 열연하실 때 웨이터 빙의 되셔가지고 아이고. 와, 진짜 뭐 혹시 아니죠? 동네 꼬마님이 아니죠? 저 돌빈이 옆방이에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따가 방송 끝나고 봬요. 예, 비방용으로 그때 봬요. 아이고. 예. 돌맨.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아무튼 사람을 좋아하는 이 감정이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건.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옆방에서 그냥 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야,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요. 지금 현재 시대에는 그러면 큰 범죄에다가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귀신 보시는 분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실제로 밖에서 귀신 보시는 분을 만났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랑 대화를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바이러스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바이러스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살면서 우리가 귀신 보시는 분을 자연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은 숨기고 그냥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직접 귀신을 본다라고 하신 분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시리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랑 수업을 같이 듣고 모든 과제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는데, 말도 잘 통하고 되게 많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나중에 종강하고 한번 시내 한번 가보자. 우리 시험 때문에 올해 놀러 가지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종강하고 한번 놀자 했는데 그 애가 자기 친구도 데려가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둘이 노는 것보단 세 명이 노는 게 훨씬 낫지 하고 이제 시내에서 그 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원래 친했던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네. 친구의 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 네. 그 친구랑 A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시내에서 놀았어요. 네. 근데 시내에서 그냥 계속 노는데 자꾸 제 친구랑 A랑 계속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를 보면서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예? 예, 기분 나쁘시잖아요, 돌비님도.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카페에서 물어봤죠. 왜 그랬냐고. 왜 자꾸 니나랑 친한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왜 자꾸 사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 자꾸 귓속말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걔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걔가 약간 침묵하고 눈을 좀 무섭게 뜨면서 저한테 예.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 죽은 사람 욕한 적 있니? 이러는 거예요. 오? 뭔 소리지?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A가 조금 특이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예. 그래서 특이한 게 이런 건가 했는데 그 A가 다음에 한 말 듣고 제가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그 A가 화상 입은 사람이 자꾸 너를 계속 쳐다본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듣고 특이한 게 귀신 보구나. 아. 근데 귀신 본다는 것보다 제가 순간 머리에 스친 하나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언젠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네. 현장 체험 학습을 가려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거 보면 커다란 관광버스를 타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과자 까먹고 막 애들끼리 그럼요. 놀고 뭐 뒤에는 일진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로 가던 중에 도로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막히는 거예요. 오.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차 자체가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설상가상으로 화장실도 마렵고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애들이랑 막 도시락 까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마렵고 막 답답한데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차는 대체 뭘 했길래 뭐에 삐리리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예. 어리니까. 근데 저도 이제 화장실도 마렵고 답답하니까 저도 같이 동조를 해서 욕을 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차가 막고 일단 조금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예.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새까만 거예요, 완전. 큰 화재가 일어나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뭐 지역 주민들, 뭐 온갖 공무원들이 다 와가지고 막 사람 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깍 하고 막 사람들 뭐 살려달라고 막 하고
옆에서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 보고 그래서 도로가 막힌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아이고 큰 사고인가 보다 그냥 지나갔죠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A가 저한테 죽은 사람한테는 좀 심하게 욕한 적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에 탄 화상 자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A는 옛날부터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A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일부터 그 건물 주변을 뭐 지날 때나 뭐 안에 있을 때나 뭐 어떤 일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건물을 지날 때마다 버스도 탈 거고 택시에 지하철에 뭐 제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뭐 코피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지나가는데? 네. 그리고 버스 탈 때 발이 밟혔어요. 저는. 근데 발이 밟힌 게 그냥 밟힌 게 다 발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치료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시비가 걸린다거나 예. 아니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에 아예 박살이 나버리는 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제가 안 좋은 기억이 하도 많으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A한테 그걸 말했어요. 아, 내가 그 건물 지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A가 아이고야, 진짜 야, 그 정도로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가 있잖아요. 그럼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3등이 출산이고요. 2등이 손가락 절단이고요. 1등이 불에 타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고통스럽게 가졌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도 붙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어머, 예. 저는 일단은 종교도 없고 귀신을 안 믿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있고 얘가 제 과거를 보다시피 그걸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무섭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물어봤어요 그냥. 네. 저도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자꾸 그 건물 지날 때마다 뭐 폰 떨어뜨리고 시비 걸 그런 거 싫잖아요 저도. 그래서 A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무시라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A가 고개를 조리조리 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지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 예. 보통 같으면 귀신이 붙었다면 막 무당한테 가거나 뭐 스님한테 가거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상하게 죄송한 마음을 다니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옛날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은 안 믿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안 된대요, 얘가. 오늘 만나고 이제는 만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옛날부터 귀신을 보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왜냐면 영안이 트였으니까. 영안이 트였고 이제 자기 할머니 쪽도 큰 무당이셨대요. 네.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거부했대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 친구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오. 크리스천이라서 얘가 거부를 했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았대요. 근데 학창시절부터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평범하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아. 악몽 꾸고 사고 당하고 뭔가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그 친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 얘는 뭔가 좀 기가 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다니면 얘는 별 사고가 없고 좀 안정된다. 근데 너는 나랑 다니면 뭔가 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가 약하다는 걸 약간 좀 돌려서 말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 네. 그 이후로 제가 A한테 많은 걸 물어봤어요. 한 3시간 정도 물어봤어요. 계속. 와, 예. 귀신 보는 사람이라는 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건. 없죠. 책에도 네. 없죠. 그렇죠. 학교에서 뭐 국영수만 가르쳐주지 이렇게 재밌는 걸 안 알려주잖아요. 예.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카페에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스토리 보면 아시겠는데 약간 이제 밑에 사람이에요. 제가 경북 경남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금 아니면 얘가 서울을 간대요. 그럼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막 물어봐야겠죠. 예. 일단은 뭐 제가 생각난 게 질문이 5개가 있어.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예. 제 생각에 1절 들어가지 않고 그 귀신 보는 친구에게 들은 답변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친구분의 개인적인 견해죠. 네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과 살아온 환경, 뭐 고정관념 등이 각자 다른 것처럼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뭘 물어봤냐면 야, 사후세계가 진짜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다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가지거나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좋아하실 거예요. 있대요. 오. 있고 환생도 있어요. 근데 걔가 크리스천이라 했잖아요. 네. 환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한데 좀 믿음이 가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약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거기까지는. 근데 확실한 거는 생명이 죽으면 다른 세계? 다른 세계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 가는 게 그게 보인대요. 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게 어떤 말을 받아들여진다면 조금만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진다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 혼백 나뉘는 그건가 보구나. 네. 약간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있다, 환생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질문은 귀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귀신 등급이 뭐 따로 나뉘어져 있냐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신은 크게 2가지가 있대요. 예. 신 자체가 뭐 수십 가지로 나누거나 수백 가지로 나누라 해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크게 2가지로 나눴다고 해요, 자기가. 네. 첫 번째는 덕을 많이 쌓아서 공덕만큼 차원이 높고 엄청난 파워를 지닌 신명이 존재한다고 해요. 신명이 한자로 해서 신자의 밝을 명자로 해서 밝은 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한을 품은 채 죽어서 승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원한을 풀려고 막 떠다니는 가여운 존재. 악기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로 원위라고 해요, 그걸. 근데 살짝 좀 이상한 게 얘 크리스천이라 했잖아요. 악마 뭐 이런 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죠? 그럼 자꾸 한자를 쓰는 거예요. 신명, 원기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가 할머니한테 그걸 다 배웠어요. 영적인 거를. 근데 할머니가 약간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천이지만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신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신명은 일단 원기보다 세요. 훨씬 세요. 원기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지닌 존재인데 흔히 우리가 아는 뭐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독교 쪽으로 가보면 미카엘 같은 대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밝은 신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원귀는 신명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약해요. 근데 가끔 원한이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과 비슷한 힘을 지닌대요. 그게 원기가 아니라 들어보셨을 건데 마라고 해요. 그럼 마. 오. 불교에서는 그런 마라고 해요. 네.
약간 신명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부르는 약간 사탄이나 뭐 루시퍼 그렇죠. 같은 큰 악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마라고 부른대요, 자기는. 근데 귀신이란 것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귀신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이미지는 막 영화에서 나오면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피 뚝뚝 흘리면서 천연 귀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귀신인 악귀예요, 악귀. 악귀, 원기, 이거에 더 가깝지. 악귀나 원기는 그냥 원한의 에너지, 그 결정체 그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원한의 에너지에 따라 그 파워도 강력해져요. 비례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살려면,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커피를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에 가서 4,50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 악귀들도 파워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지불해야겠죠. 대가를 치러야겠죠. 인과율이죠, 그게. 그렇죠. 그걸 인과율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인과율이 뭘 포기하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네. 그럼 악귀들은 뭘 지불할까요? 환생 아닐까요? 자기의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맞아요.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파워는 강력해지고 실체화됩니다. 오. 그래서 귀신 보는 애가 내가 덧붙여서 말했는데 가장 위험한 귀신 중에 하나가 걷는 귀신이라 있어요. 오. 걸어다니는 귀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 보면 발 밑에 업고 바람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신이래요. 예. 걷는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실체화가 됐다는 거죠. 그건 보통 귀신이 아니래요, 그건.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게 보였다면 무당한테 가기 전에 내가 이전에 뭔 잘못을 했는지 누군가한테 죽을 죄를 안 지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래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은 여기로 끝냈기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럼 원시시대나 조선시대나 뭐 공룡시대 아니면 모기나 미생물들도 다 생물인데 왜 사람 귀신만 보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귀신 보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살짝 지능 문제에 가깝대요. 지능. 그저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완벽히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짐승들은 죽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원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모기가 있어서 제가 죽였어요. 그냥. 모기를 탁 하고 죽였는데 모기가 나중에 저 녀석 죽일 거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예. 그쵸. 그냥 잘 몰라서 원한도 없어요. 그 애들은.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얘가 나한테 어떤 피를 줬는지, 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쳐졌는지, 얘가 내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사람이나 뭐 학받았던 강아지 귀신들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네. 일단 귀신 본 친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무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무당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직 무당분들께는 되게 죄송한 발언일 수도 있고 무당분들께 의지하는 분들께 좀 죄송할 수 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든 무당분들에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알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엄청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무당분들이 점을 보거나 굿할 때 네. 옆에서 막 신령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말했냐면 웃기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거는 그냥 악귀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좀 센 악귀고 물론 진짜 신명급의 신을 모시는 무당도 존재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에 진짜 극소수니까 그냥 없다고 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놀랬죠. 왜냐면 무당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서 안 되면 영적인 의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무당을. 근데 그 친구가 무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래요. 무당은 오히려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네. 진짜 밝은 신이면, 진짜 얘가 신령님이고 신명이면 자기 안 모신다고 신벌 내리고 몸 아프게 할까요? 그 의미는 알겠네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악귀라고 얘가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 괴롭히고 그런 게 다 악귀라는 거예요. 그게 네네. 어떻게 신명이냐면서. 근데 약간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 악귀들조차 무당이나 무당 집안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 결국은 둘 다 불쌍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고 정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둘 다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엾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당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굿이잖아요, 굿. 그래서 굿을 그러면 해도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 주변에도 굿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굿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그냥 하지 마라 제발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맞지? 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친구 개인적 의견이에요. 굿이라는 거는 무당에게 붙어있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그 신의 힘으로 무당을 매개체로 해서 그 굿을 받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를 떼어놓는 일종의 대학살극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 녀석한테 원한이 생겨서 제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신 입장에서. 근데 훨씬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나를 부숴버리고 떼어버리고 윽박지는 생각해보세요. 빨리 나가! 하면서 밥 뿌리고 소금 뿌리고 칼춤 추고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비유하자면 약간 더글로리 보시면 아시겠는데 나를 학교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힘을 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서 패고 있어요, 막 제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면서 막 패고 있는데 마침 그 녀석의 아빠가 정치인인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감옥에 넣은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럼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길 상대한테는 그냥 포기해버리긴 하거든요. 근데 극소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듯이 잃을 게 없는 원기들은 그 무엇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직장 잘리고 이제 가족들 다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진짜 무섭잖아요, 칼 들면. 원기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 환생 안 해도 된다. 나 이제 승천 못 해도 된다. 난 그냥 너만 없앨 수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 악기의 파워는 원한 에너지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네. 굿은 그 원한을 키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힘을 키우고서 다시 무당한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굿을 한 무당도 굿을 받은 사람도 그냥 지읒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곱게 못 죽어요, 그 둘 다. 자기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 귀신 보는 친구 학창시절 때, 네. 그런 사람이 몇 번 봤대요, 자기도. 근데 그분들이 뭐라 말했냐면,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겉보기 멀쩡한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굿을 하면 안 되냐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악기가 아니나 신명을 모시는 무당들은 굿을 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괴롭히는 신들이 날 죽이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무당한테 의지하지 말라 하면 그럼 난 누구한테 가야냐. 근데 신명을 모시는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악보적인 덕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 악귀가 반성이 된대요. 그 악귀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와. 오히려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신명을 모시는 무당의 한 일이에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친구끼리 대판 싸웠어요. 예. 네가 먼저 때렸다, 네가 패들이 먼저 했잖아 막 싸웠는데 자기가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뭐 아이돌 BTS 이런 애들 있잖아요. BTS 같은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아이고 싸우지 마라, 둘이 친구 화해해야지 이러면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러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악귀들에게 있어서 신명은 진짜 엄청난 존재거든요. BTS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그게. 약간 신앙의 존재예요, 신앙의 존재. 네. 근데 사람에게조차도 신명은 엄청난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군, 신장, 뭐 대천사 이런 거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존재가 고작
작디 작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화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안 풀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야. 지금 약간 Q&A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재밌었는지 왜냐면 모르겠어요. 바이러스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신 거고 답변을 들은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 친구가 그쵸.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혹은 아니다, 그 친구 잘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걸로만 답을 내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말에. 네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바이러스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았을 텐데, 왜냐면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왜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자연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에 흥미로운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이러스님께서도 살면서 많은 일들 이런 걸 겪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풀어주기가 참 힘든 이야기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내가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이 어느덧 저희 시들무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침투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규정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귀신 보시는 친구분의 개인적인 견해였어요. 하지만 이 견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 생각이랑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저거는 뭔가 좀 허황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